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고3 6평 있었죠? 저도 당일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특이한 점은 네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옛날까지만 해도 이제 세 지문이었잖아요. 제가 했을 당시에는. 근데 이 첫 번째 뭐 독서의 뭐 의미인가 뭔가 비슷하게 굉장히 짧은 지문이 있던데 그 뭐 딱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쉬웠고요. 약간 화작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구평에도 이게 나온다면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구평에서 뭐 개념을 몰라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뭐 과거에 비슷한 기출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비문학은 총 3지문이었다,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다 풀어봤는데 이 베카리아 지문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기존의 평가원에 좀 잘 쓴 지문과는 달리 서술이 좀 빈약했고, 그리고 특정 선택 과목을 고른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생윤. 그런 학생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생윤을 했었는데 거의 지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능 날에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특정 과목을 선택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낼 것 같지는 않으니 뭐 여러분들께서 그건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지문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지문이 괜찮습니다. 가나 지문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뭐 거의 제일 난이도가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쉽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 PCR 지문, 제가 지금 해설할 PCR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제가 작년 수능을 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법 지문은 제가 다시 안 봐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나머지 두 지문보다는 이 지문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문과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특히 생물 쪽이 제가 좀 생소한데,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좀 푸는데 살짝 애먹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핵심 세부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명료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이미 핵심이 잡혔으니까 세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핵심도 중요하고 세부도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야 하셔야 할 점은 세부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세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은 기억하면서 세부를 충분히 꼼꼼히 정리를 잘 해주고 지문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푼다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풀립니다. 정말 잘 쓴 지문이고 잘 만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강사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뭐 그림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이 있으면 좀 쉬워질 것 같고, 그림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지문에 충분히 다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법론, 핵심 세부, 그리고 글의 응집성, 일관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 지문도 똑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패드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이패드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기본 앱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공부한 측면도 있는 거니까요. 자, 할게요. 자, 처음 지문을 보면 먼저 단어 문제가 있는지 보라 했잖아요. 단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단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제 배열을 보면서 그래서 핵심이 될 만한 것들,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14번을 보면 뭐 DNA 하니까 생물 지문이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이에요. 둘 다 PCR인데 전통적, 그러니까 과거, 하나는 실시간. 그럼 두 개는 대비되는 거잖아요. 지문에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대비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어야겠다. 나중에 나올 때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다음 기억 니은은 이 철저한 대비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의 역할, 기능, 하는 일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기억 니은은 철저히 대비하면 되겠죠. 뭐 16번은 잘 보세요. 이 PCR을 이용한다 했어요. 이 PCR의 지문에서 핵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이 PCR이 뭐 하는 거래요? 어느 바이러스 감염 진단검사, 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해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전통적인 PCR, 실시간 PCR, 철저한 대비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대비일 것 같습니다. 선지에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니까. 그 17번은 A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 A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겠죠.
뭐 많겠군, 뭐 같겠군, 작겠군 하는 거 보니까 양적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이 양적 관계는 세부잖아요. 그 세부 양적 관계를 서로 결합시켜주기도 하고 화살표로 꼼꼼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1문단은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1문단은 빡세게, 1문단은 뭐 다 끊어주면서 아주 분절적으로 뭐 주체도 잡고 서로 연결해주고 아주 응집적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이 핵심이 되는 것은 보통 1문단에 많잖아요. 1문단 혹은 뭐 문제 해결. 1문단에 가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그래 역시 초반에 2문단쯤에 있기도 하고 뭐 중간에 문제 해결도 있긴 한데 어쨌든 1문단은 중요합니다. 핵심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하고 끊어야죠. 이게 필기가 좀 미끌미끌하네요.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이거 중요한 것 같다고 저희가 문제에서 파악했었죠.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네, 그 PCR이 핵심일 것 같아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다량을 증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뭐한 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면은 그 충분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자라도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다량을 증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문 처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요건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직접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인터넷에 강사분들 영상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글을 읽는 과정에서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고 특히 선지 판단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이 바로 핵심이 나왔습니다. PCR이 핵심인데 PCR은 뭐 하는 거예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로 있을 때 다량으로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PCR의 목적 다량으로 증폭.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우리가 핵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물결치기로 했잖아요. 별표까지 쳐도 됩니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1문단의 핵심이에요. 1문단 핵심. 제가 써볼게요. 1문단 핵심. PCR은 DNA를 다량으로 증폭시켜준다. 어떨 때?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을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내중의 뉴클리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냈지만 병렬도 대비니까 각각을 잘 대비를 해줘야 돼요. 병렬도 대비다. 기억하세요. 병렬도 대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형 DNA가 뭔지도 모르고 프라이머가 뭔지도 모르고 다 뭔지 몰라요. 바로 다음에 보시면 주형 DNA가 뭔지 소개해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뭐 할까요? 프라이머가 뭔지 알려줄 테고 DNA 정서 뭔지 알려줄 테고 다 뭔지 알려주겠죠. 순서대로요.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그러면 기존 뭐 어떤 시료가 있겠죠. 바탕이 되는 추출하여 PCR에서, PCR은 뭐 할 거예요? DNA를 다량으로 증폭시켜 줄 거예요. 그럼 DNA 증폭 나왔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다. 이 DNA 상식적으로 이중가닥,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몰라도 이중 DNA, 이중가닥 나오고 나중에 단일가닥 나오니까 그 두 개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다 이제 세부잖아요. 이런 게 다 잠시만요. 이런 게 다 세부잖아요. 이런 세부를 읽을 때 이 생물지문 특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직접 위에다가 적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료가 있는 거예요. 그 시료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주형 DNA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게 세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좀 머릿속에 무리가 있으니까 손으로 하겠습니다. 주형 DNA, 네, 시료부터 추출해서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예요. 이중가닥.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표적 DNA. 그럼 우리가 주형 DNA가,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PCR이 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다량을 증폭시킨다는 거잖아요. DNA를. 그 주형 DNA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시료부터 추출해서 나온. 거기서 증폭하고자 하는 그 부위가 표적 DNA라는 거잖아요. 이 부위라는 거는 부분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관계 파악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를 물어봅니다. 주형 DNA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 표적 DNA잖아요. 표적 DNA.
이게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증폭하고자 함.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증폭하고자 함. 자, 그 다음 이제 프라이머 나왔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자. 표적 DNA의 또 일부분이에요. 또 부분 관계 또 부분입니다.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 단일 가닥이라 했으니까 앞에 이중 가닥이랑 다른 거니까 당연히 대비시켜줘야겠죠. 자, 그럼 이 표적 DNA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인데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대요. 저는 밑에까지 읽고 정리했지만 밑에를 보시면 이 과정에서 이 표적 DNA가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 두 표적 DNA랑 분리가 함께 가는 거죠. 왜냐면 저도 생물의 지식은 전혀 없어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 표적 DNA가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는 거니까 단일 가닥 DNA인데 프라이머를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 할게요. 이렇게 결합한대요. 이게 프라이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나올까요? DNA 중합효소 나오겠죠.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이 DNA 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나왔죠. 순서대로 결합시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중가닥 DNA. 얘는 이제 뭐예요? 복제된 DNA잖아요.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4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PCR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PCR 과정은 자, 제가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과정은 끊어준다. 과정은 끊어준다. 우선 열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열을 가해야 돼요. 그 다음엔 이중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 열을 가한 다음에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 분리 나왔습니다. 이중가닥 DNA가 처음 주형 DNA잖아요. 그걸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이 표적 DNA가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된 거죠. 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했죠. DNA 중합효소 앞에 나온 거예요.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이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복제되어 나온 그 이중가닥 DNA잖아요. 이중가닥 DNA가 이렇게 있대요. 이중가닥. 자, 제가 이걸 과정을 읽으면서 뭘 했나요? 과정을 끊어서 처리를 했지만 이 각각의 용어 있잖아요. 이 DNA 중합효소라든지 뭐 여기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거를 앞에 여기서 설명한 걸 토대로 서로 연결지면서 읽었어요. 이게 바로 글을 응집적으로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를 핵심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글 가운데에서도 서로 붙여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이라는데 이 사이클이 일정한 시간이라 했으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한 사이클마다 걸려있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우리의 PCR은 DNA를 복제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이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 DNA 양이 2배씩 증가한다 했잖아요. 사이클마다. 그러면 초기에 표적 DNA 양이 많다면 더 증가량이 크겠죠. 예를 들면 2에서 시작했으면 2배에서 4, 8, 16 이렇게 가는 것보다 4에서 시작해서 8, 16, 30 이렇게 가는 게 더 증가량이 크겠죠.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나중에 물어봅니다. 생각 못해도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자꾸 지우개로 바뀌네요. 왜 이러지?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자, 이제 전통적인 PCR 나왔죠. 우리가 앞서서 선지에서 보면서 전통적인 그리고 실시간 철저히 대비해 주어야겠다. 우리가 이거 생각했어요. 자, 전통적인 PCR.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최종 산물 끝나고 나서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됐죠? 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정신없었는데, 자, 1분 내에서 핵심을 파악해서 PCR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PCR의 필요 조건들을 제시해 주어서 각각의 용어, 뜻, 그것이 하는 일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PCR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으며 과정을 끊어 읽어주었으며 그 과정을 읽는 중에 그 앞에서 얘기해줬던 거를 서로 붙여 읽어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읽었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PCR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실시간 PCR과 전통적인 PCR이 어떻게 다른지 철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자, 실시간 PCR이 새로운 핵심으로 등장을 했는데 얘가 뭐도 할 수 있대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가 있대요. 자, 이거 새로운 핵심입니다. 이제 글의 흐름이 실시간 PCR로 이동한 거예요. 새로운 핵심. 자, 제가 철저한 대비를 할 때는 속성까지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공통점도 파악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차이점만 파악하기 쉽상인데 공통점도 파악해야 된다. 이 공통점은 지문에서 언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꽤나 있는데 차이점은 거의 항상 나오죠. 근데 공통점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차이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공통점 얘기하고 차이점. 뭐 모든 지문을 다 본 거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본 지문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실시간 PCR 핵심이잖아요. 실시간 PCR이 전통의 PCR 동일하게 PCR 실시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예요? 차이점 나오겠죠. 차이점은 뭐예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이 증폭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잖아요. 자, 앞서 전통적인 PCR은 여기 위에 바로 보시면 최종 산물에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그 PCR이 다 종료되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건데 이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둘 다 뭐예요? 둘 다 PCR이에요. 전통적인 PCR이든 실시간 PCR이든 둘 다 PCR이니까 앞에서 언급한 과정, 앞에서 언급한 필요 조건 이런 걸 다 따르겠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 실시간 PCR, 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해서.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대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탑침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딱 얘기해줬으니까 당연히 두 개 철저히 대비시켜 줄 테고, 그리고 이 가까이 설명 안 했으니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예요? 형광 표시 탑침 나오겠죠. 다 글을 예측하면서 서로 붙여 읽어주면서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세부를 정리하면서 핵심은 또 기억하는 와중에 세부를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핵심에 연결해주고 붙여 읽어주면서 글을 하나의 글답게 읽는 게 제가 말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읽어볼게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 결합한다 했잖아요. 그래, 이중가닥 DNA가 뭐였어요? 이 앞에 주형 DNA 혹은 나중에 나온 복제된 것, 이거 복제된 거잖아요. 나중에 나온 거는. 근데 보세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한다니까 새로 생성된 건 뭐예요? 기존의 주형 DNA가 아니라 복제되어서 나온 그 표적 DNA라는 거죠. 이중가닥 표적 DNA도 표적 DNA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합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기억이요. 정리해주세요. 기억이 여기에 결합합니다.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네, 이거 덕분에 실시간 PCR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세모,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어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봤던 이중가닥 표적 DNA가 여러 이중가닥 DNA 종류 중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얘도 이중가닥 DNA니까 여기에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단점은 마이너스 표시한다 했어요. 자, 이제 기억 설명 끝났으니까 니은 설명 나오겠죠. 두 개 철저한 대비입니다. 니은 형광 표시 탑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열과 DNA 단백이죠. 그러면 형광 표식 탑침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형광 물질과 그 다음에 소광 물질. 얘는 단열가닥입니다. 이중가닥 단열가닥 잘 따져야죠. 얘는 어디 결합할까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 그게 어디예요? 표적 DNA가 여기 있잖아요. 프라이머 이렇게 결합했잖아요. 그럼 이 남은 부분 있죠? 거기에 결합한다는 거예요. 니은 여기 결합합니다.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단일가닥 된다는 게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앞서도 다 봤잖아요. 분리됐을 때 분리되면 형광 표시 탑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결합. 이거 앞서 말했잖아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 여기에 결합했어요. 여기에. 이후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 또 나왔죠. 얘 뭐 해주는 거예요? DNA 중합효소가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량을 증폭하는 거. DNA를 복제하는 것이 PCR의 핵심이었습니다. DNA 중합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어떻대요? 분해된대요. 여기서 니은이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탑침이 분해돼요. 지금 여기도 다 과정이에요. 여기도 다 과정이니까 과정은 다 끊어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 그때야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알 수 있다. 어쨌든 기억이든 니은이든 실시간 PCR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실시간으로 표적 DNA 증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트리저를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지니지만 뭐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싸다. 뭐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자, 그다음 마지막 A, 이제 실시간 PCR이 지금 현재 계속 핵심이잖아요. 새로운 핵심.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거고 이 A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사실 제대로 A만 꼼꼼히 읽어서 이해하면 문제 자체 푸는 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 A를 얼마나 충분히 꼼꼼히 읽었냐 혹은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됐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겠죠. 자, 한번 이제 여기를 꼼꼼히 읽어볼게요. 양적 관계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적 관계는 역시 세부예요. 근데 그 양적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양적 관계는 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혹은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과정도 여러분들께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양적 관계를 서로 결합시켜줘서 서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이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증폭된 이중가닥 표 DNA 이거죠. 의 양과 비례한다. 자, 비례한다는 거는 어떤 게 증가하면 그 다음 것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발색도와 이중가닥 표적 DNA 양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화살표 반대도 써줄 수가 있죠. 비례니까. 그러면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가 많으면 발색도가 높은 거예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자,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수준의 발색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앞에 여기 표적 DNA 양이 2배씩 증가한다는 부분 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표적 DNA 양이 처음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숫자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증가량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표적 DNA 초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량이 좀 더 빠르니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줄어들겠죠. 이해 가셨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많았으면 우리가 목표한 그 양이 있는데 거기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거니까 더 많이 사이클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적은 사이클로도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호를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어떤 표적 DNA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검출할 거예요. 그 검출하는데 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가 있습니다. 그 발색도에 도달하면
표적 DNA가 검출됐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면 그 발색도 역시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 CT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DNA 촉이 양이 많으면 이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그 필요한 사이클이 적어지겠죠.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한 미지시루의 CT값과 이제 알고 있는 CT값을 표준시루를 비교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표적 DNA 농도, 처음에 그 농도가 그 표적 DNA 촉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PCR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 A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마지막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부분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부분관계. 자,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왜 찾을 수 없는 게 틀리고 찾을 수 있냐? 자, 이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이에요. 근데 이 표적 DNA는 주형 DNA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프라이머에서 일치하는 그 염기 서열이 주형 DNA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표적 DNA는 주형 DNA 일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1번에서 확실히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보세요. 일정한 사이클이라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된 사이클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2배 되는 시간 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 둘 다 한 사이클이니까 시간은 같겠죠. 그 다음 3번 네, 전통적인 거는 그 과정 중에 알 수 없어요. 실시간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시간 PCR도 결국에는 PCR이기 때문에 공통점. 가열 과정 열 필요하다고 했고요. 5번 PCR 역시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이런 필요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번 기억 니은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 결합해 이합체를 이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보다 이합체를 형성한다 했으니까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합체를 왜 이룹니까?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니은은 나중에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비로소 발색한다고 돼 있고, 근데 기억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표적 DNA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중가닥 표적 DNA도 표적 DNA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자꾸 이합체 얘기하는데 그 이합체가 이제 제가 여기서만은 충분히 볼 수가 없어요. 이합체가 단순히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드는 게 이합체인지 아니면 프라이머끼리만 결합해서 만드는 게 이합체인지. 하지만 형광물질과 결합하는 게 아니죠. 왜냐? 니은 자체가 형광물질과 소금물질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왜 형광물질과 결합합니까? 말이 이상합니다. 4번 시작 시점이 아니죠. 자, 한 사이클의 시작은 열을 가해서 하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한참 뒤에야 발색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가 시작하는 거였고 이 뒤에서 일어나잖아요. 시작 지점 아니고요. 자, 5번 니은은 이중과정 표적 DNA 결합하는 게 아니죠. 기억만. 자, 16번 이 바이러스 감염 진단 검사 하는 게 PCR이라고 여기 마지막 문단에 나왔는데 이제 적절한 거 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바이러스량이 적었다고 진단할 수 없겠군? 아니죠. 써있잖아요. PCR의 핵심을 파악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DNA 단 한 분자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적어도 다 결국 증폭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2번 발생물질 진단검사를 할 때 발생물질 필요 왜 없습니까? 필요하죠. 얘도 발생물질 필요합니다. 3번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주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실시간 PCR에 더 시간을 주겠죠. 중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4번 그러니까 실시간 PCR도 결국은 PCR이니까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5번 감염 여부는 끝난 후에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4번입니다. 정답이. 자, 17번 볼게요.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표적 D, 자 A와 B 나왔잖아요. 이 A와 B 이런 문제는 A와 B를 서로 대비해가지고 풀면 편합니다. A가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시료잖아요. 그럼 미지시료의 초기 DNA 농도가 어떤지 우리가 표준 시료랑 비교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게 A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B는 당연히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표적 DNA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적 DNA 종류, 동일한 종류의 표적 DNA니까 그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는 같겠죠. 예를 들면 뭐 A라는 표적 DNA가 있어요. 그 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발색도는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발색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은 당연히 동일한 표적 DNA니까 둘이 같겠죠. 100만큼이면 이제 검출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발색도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조건 보세요.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 자, 초기 농도가 A가 B보다 높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초기 농도가 높잖아요. 초기 양이 많잖아요. 농도는 양이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앞서 여기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숫자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증가量더 크겠죠. 그냥 처음에 2만큼 있을 때 2배씩 하는 것보다 4만큼 있을 때 2배씩 하는 게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표적된 그 증가량은 A가 B보다 큽니다. 하지만 발색도, 우리가 그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그 발색도는 당연히 둘이 같겠죠. 그 다음은 실시간 PCR CT값, 제가 CT값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기서 초기양이 많으면 CT값은 적다. 그래서 CT값은 이렇게 된다. 그럼 보세요. 많겠꾼이겠죠? 같겠꾼이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이미. 그 다음 작겠꾼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양적 관계 결합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이제 좀 빨리빨리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 못하셨다면 계속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만큼 일정 발색도가 있을 때 처음 DNA 양이 많으면 더 많이 증가하니까 사이클은 더 조금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도 PCR 지문 했고요. 자,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세부를 소홀하면 안 된다예요. 세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제가 위에 했던 것처럼 하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이 지문에서 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난도 지문일수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고난도 지문일수록 더 철저하게 잡고 더 대비를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어려운 PCR 지문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지문으로 또 똑같은 방법론으로 같이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6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